자, 이번 시간에는 방향족 화합물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방향족 화합물, 이 벤젠고리를 포함하는 화합물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알카인 이런 것들의 반응과 좀 다른 독특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Electrophilic Aromatic Substitution 반응이 이 방향족 화합물의 전형적인 그러한 반응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와 같은 벤젠고리 화합물의 친전자체는 전자가 부족한,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이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영어로는 일렉트로파일이라고 그러죠. 이 친전자체가 이 벤젠고리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수소가 한 개가 이렇게 치환되면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족 화합물의 전형적인 반응은 이와 같은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 Electrophilic Aromatic Substitution 반응인데요. 자, 이러한 반응들 보면은 이 벤젠고리에 있는 이 수소가 이렇게 할로젠으로 치환되어 있는 할로제네이션, 할로젠화 반응, 혹은 NO2, 나이트로 그룹으로 치환되는 나이트로화 반응, 영어로는 나이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소가 이렇게 SO3H로 치환되는 반응을요, 우리말로 설폰화 반응, 영어로는 설포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설폰화 반응. 그 다음에 이 수소가 알킬기로 치환되는 알킬화, 영어로 알킬레이션, 혹은 RCO, 아실기로 치환되는 아실화 반응, 아실레이션.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브로민화 반응, 브로미네이션 반응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벤젠고리와 브로민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켄이 브로민과 반응을 하게 되면 첨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브로미네이션 반응은 일반적으로 어떤 촉매가 없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향족 화합물, 즉 벤젠고리가 반응을 할 때에는요, 이 브로민을 집어넣어 주면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철 혹은 브로민화철 FeBr3를 촉매로 넣어줘야지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도 생성되는 생성물이 우리가 알켄에서 브로민이 반응할 때 얻어지는 이런 첨가 생성물이 아니고요. 여기에 수소가 한 개가 브로민으로 치환된 이러한 치환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벤젠에 이 수소가 한 개가 이렇게 브로민으로 치환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브로미네이션, 브로민화 반응이죠. 여기서는 이 벤젠이 전자를 주는 이러한 벤젠이 친핵체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이러한 이 Br2가 여기서 일종의 친전자체가 되어서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친전자성 반응 중에서 특별히 친전자성 첨가 반응으로 우리가 알켄의 반응을 배웠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알켄은 탄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전자가 많죠. 이것이 친핵체가 되고요. 여기 보면 HCl, 수소와 염소는 극성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염소가 수소에 있는 전자를 끌어오기 때문에 이 수소는 현재 전자가 부족한 상태죠. 즉 이것이 친전자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중결합이 전자쌍을 주고 그리고 전자를 또 주게 되면 여기에 먼저 이중결합에 가서 수소가 첨가가 되면서 이쪽 탄소가 이렇게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여기에 떨어져 나간 Cl-가 이 탄소를 공격하게 되면 이렇게 H와 Cl이 첨가된 이러한 첨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알켄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인데요. 여기서는 이 벤젠고리는 친전자성 첨가가 아니라 친전자성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한 메커니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이 Br2, 브로민이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FeBr3라고 하는 이러한 촉매와 함께 넣어줘야지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촉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냥 Br2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비극성 상태죠. 그러나
이 FeBr3의 이 Fe는요, 전자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Fe가 여기 있는 이 Br과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FeBr4 마이너스가 되고 이 Br이 플러스, 자, 이 Br 플러스, 이건 전자가 부족한 상태죠. 이러한 상태가 먼저 되고 그런 다음에 이 Br 플러스가 이 벤젠 고리로부터 전자쌍을 받아서, 그러니까 벤젠이 전자쌍을 주니까 벤젠이 친액체, 이 Br 플러스가 친전자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먼저 이 탄소에 가서 브로민이 첨가가 되면서 이쪽 탄소가 플러스, 이렇게 양이온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반응은 우리가 앞에서 HBr이 첨가될 때하고 비슷한 반응이죠. 다만 차이가 여기서는 Br 플러스가 붙는 거고 앞에서는 H 플러스가 붙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붙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수소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에 이 탄소 양이온은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알켄의 첨가 반응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그 탄소 양이온과 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탄소 양이온은 바로 이 옆자리에 이중 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알릴릭 카보캐다이온, 알릴형 탄소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전자쌍을 이렇게 주면은 이쪽이 플러스인 이와 같은 공명 형태를 그릴 수가 있고요. 또 이 탄소 양이온은 이 옆에 또 이중 결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전자쌍을 줘서 지금 이와 같은, 그래서 이쪽이 양이온인 이러한 또 다른 공명 형태, 즉 세 개의 공명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탄소 양이온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 것처럼 이 벤젠과 이 Br 플러스가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이 탄소 양이온은 이러한 세 개의 공명 형태, 그런데 이것은 방향족은 아니죠. 벤젠 고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방향족성 탄소 양이온 중간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탄소 양이온 중간체의 성질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켄에서 친전자체가 붙어서 이와 같은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과 비교했을 때에 벤젠의 친전자체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이 탄소 양이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 알켄에 비해서 벤젠은 공명 형태를 통해서 또는 이 벤젠이 가지는 특별한 안정성 때문에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탄소 양이온 중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알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탄소 양이온 중간체에 비해서 지금 본 세 개의 공명 형태를 가지는 그러한 중간체이기 때문에 역시 안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벤젠의 친전자체가 반응할 때의 곡선과 알켄의 친전자체가 반응할 때의 곡선,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두 개가 좀 비슷하게 나가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알켄의 첨가 반응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방향족 치환 반응의 차이는요, 여기 첫 번째로 이 친전자체와 반응을 할 때에 방향족 고리는, 벤젠 고리는 알켄보다 반응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촉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FeBr3 같은 촉매가 필요하다. 그 촉매의 유무를 가지고서 우리가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반응에서 우리가 이 앞에 반응을 보면 이 친전자체가 이렇게 먼저 하나가 붙은 다음에 이 알켄에서는 이 탄소 양이온에 음이온이 가서 결합을 해서 첨가가 완성이 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벤젠이 반응할 때는 이 탄소 양이온에 가서 첨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여기는 수소가 전자를 놓고 떨어지면서 다시 벤젠 고리가 완성이 되고, 그래서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를 잃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메커니즘을 좀 더 보면은요. 자,
처음에 브로민이 FeBr3와 반응을 해서 Br 플러스 FeBr4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브로민이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가 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 이중결합으로부터 전자쌍을 받아서 브로민이 먼저 이 벤젠구리에 첨가되면서 이와 같은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 탄소 양이온 중간체는 세 개의 공명 형태를 가지게 되죠. 이 공명 형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 탄소 양이온에 가서 뭐가 붙는 게 아니라, 이때에는 이 브로민이 붙어 있는 이 탄소에 있는 요 수소가 이 FeBr4-로부터 전자쌍을 받고 떨어지면서 바로 여기서 다시 이 이중결합이 되면서 벤젠구리가 다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HBr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FeBr3가 다시 생깁니다. 이 FeBr3는 다시 가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촉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벤젠에 가서 브로민으로 치환된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브로민화 반응의 메커니즘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에 치환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벤젠고리에 Br 플러스가 붙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떨어지는, 먼저 붙고 떨어지는 이와 같은 두 번의 반응을 통해서 치환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한 메커니즘은 한번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던 걸 조금 더 연속해서 그려보면요. 이렇게 벤젠에 브로민이 반응해서 먼저 여기에 브로민이 첨가된 이런 양이온이 만들어진다.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첨가가 되지 않고 치환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답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첨가가 돼서 Br-가 여기에 붙는다면 이와 같은 첨가 생성물이 얻어질 텐데, 이렇게 첨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면 이때에는 이 육각형 고리가 벤젠 고리가 아니죠. 여기에 이중결합이 컨주게이션이 되다 말았죠, 지금. 그러나 이 벤젠이 된, 지금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이렇게 치환이 된 경우인데, 치환이 되고 나면 여기 이렇게 벤젠 고리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벤젠 고리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첨가 생성물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중간에 얻어진 탄소 양이온에서 첨가 반응이 일어난 이런 생성물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치환돼서 다시 벤젠 고리를 회복하는, 이러한 벤젠 고리를 포함하는 치환 반응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벤젠의 브로민화 반응과 비슷하게 주기율표에서 브로민 위에 있는 염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소화 반응, 클로리네이션 반응을 하는데요. 앞에서 브로미네이션하고 똑같고요. 차이는 이때는 염소를 써줄 때는 촉매로 FeCl3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 벤젠에 있는 수소가 한 개 이렇게 염소로 치환돼서 클로로벤젠이 얻어지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염소가 FeCl3와 반응을 해서 Cl 플러스 FeCl4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래서 Cl 플러스 염소가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가 먼저 만들어지면은 이것이 이 벤젠과 먼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떨어져서 반응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염소화 반응의 메커니즘 한번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써보면은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로화 반응, 나이트레이션 반응인데요. 이거는 NO2라고 하는 나이트로기가 치환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반응의 조건은 진한 질산, 나이트릭 애시드와 진한 황산, 설퓨릭 애시드를 함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을 섞어주면 여기서부터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이 황산에서부터 H 플러스가 질산의 산소와 결합해서 이와 같은 중간체가 되고, 여기서 이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바로 이와 같은 나이트로늄 아이온, 나이트로늄 이온, NO2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나이트로늄 이온이 여기서 친전자체가 되어서 벤젠 고리의 공격을 받고 전자를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탄소 양이온이 얻어지게 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세 가지의 공명 형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H+가 전자를 주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나이트로벤젠이 완성이 되는 거죠. 치환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반응을 우리가 배우면서 계속해서 이 벤젠으로부터 이러한 친전자체, 어떠한 친전자체가 들어갔을 때 어떤 생성물이 얻어지는가, 그리고 그 친전자체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나이트로벤젠은, 이 나이트로벤젠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NO2를 환원해서 NH2를 만들면, 우리가 NH2를 여기 벤젠에 결합된 이 생성물 이름이 아닐린이라고 했는데요. 이 환원 조건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철을 산 조건에서 철 혹은 SnCl2, 이 SnCl2 염화 주석인데요. 이런 것들을 써준 다음에 염기로 처리해주면 이 NO2가 환원되어서 NH2가 되고요. 이 아닐린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 아닐린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다른 많은 그러한 시약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 아닐린은 나중에 뒤에서 여러분들 아민을 배울 때 따로 좀 배우겠지만 염료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닐린 만드는 방법, NO2를 이렇게 환원하는 이러한 반응에 또 사용이 되죠. 또 벤젠의 설폰화 반응, 자, 설포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설퍼 트라이옥사이드 SO3 3산화황과 진한 황산을 반응시켜주면은요, 여기서 이와 같은 HSO3 플러스라고 하는 친전자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가서 이 벤젠 고리에 반응하게 되면 이와 같은 벤젠에 SO3H가 붙은 벤젠 설포닉 애시드, 벤젠 설폰산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벤젠 설폰산, 이거는요, 우리가 알칼리 퓨전이라고 하는, 이거는 NaOH를 넣고서 한 300도 정도로 가열을 한 다음에 산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SO3H가 이렇게 OH로 치환이 되고요. 이러한 반응, 이런 알칼리 퓨전 반응을 통해서 바로 벤젠에 OH가 붙은 페놀을 얻게 되는데요. 이러한 페놀, 자, 이 페놀 얻는 반응에 SO3H가 사용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벤젠 설폰산으로부터 SO3H 대신에 SO2NH2라고 하는 이러한 설폰 아마이드라고 하는 화합물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설파제라고 해서 일종의 항생제죠. 항생제. 이러한 약품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물질인데, 그런 것의 출발 물질로 이러한 설폰산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단한 반응들, 반응 조건들,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벤젠에서부터 좀 정리를 하고요. 자, 벤젠을 하나 그리고, 자, 벤젠에서 우리가 뭘 배웠었느냐면요. 자, 제일 먼저 여기다가 Br2하고 FeBr3를 써주면, 자, Br2하고 FeBr3를 써주면 뭐가 얻어진다고 그랬냐면은 여기서 Br 플러스 FeBr4 마이너스, 자, 이때 이 Br 플러스가 바로 여기서 친전자체가 돼서 바로 벤젠의 수소가, 자, 여기 어떤 수소, 뭐 어떤 것도 좋아요. 수소가 한 개가 이렇게 브로민으로 치환되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배웠던 게 뭐 있었죠? 여기다가 Cl2하고 FeCl3 써주면 똑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수소가 한 개 염소로 바뀐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HNO3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을 써주면 우리가 여기서 이때는 뭐가 얻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NO2 플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친전자체를 통해서 수소가 NO2로 치환된 이와 같은 화합물이 얻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나이트로벤젠은 이걸 환원해서 NH2로 만들 수 있는데,
NH2로 만드는 조건은 여기다가 철을 산촉매화해서 그리고 반드시 염기로 처리해주면 이와 같은 안일리 넣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했죠? 지금 한 것처럼 SO3와 황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발연 황산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것이 SO3H 이런 설폰산이 얻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알칼리 퓨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NaOH를 넣고서 약 300도 정도로 가열해주고 그 다음에 산으로 처리해주면 여기서부터 바로 페놀을 넣는다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갖다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SO2, NH2 이런 설판 아마이드 같은 것들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설파 드럭 항생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벤젠으로부터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유용한 그런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기화학에서 앞으로 추구하는 그런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반응 하나를 보죠. 프리델 크랍스 반응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반응을 배울 건데요. 프리델 크랍스 알킬화 반응과 프리델 크랍스 아실화 반응, 영어로 알킬레이션과 아실레이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반응을 배울 겁니다. 자, 이 프리델 크랍스 반응은요, 여기 있는 염화 알루미늄 AlCl3를 촉매로 써준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이 염화 알킬, 탄소에 염소가 붙어 있는 이런 알킬 클로라이드를 넣어주면은요, 이것이 반응을 하면서 여기서 뭐가 얻어지냐면은 탄소 양이온이 중간체로 얻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탄소 양이온이 이 벤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 벤젠에 가서 이 알킬기가 결합된, 즉 여기서는 지금 이 탄소 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킬기를 도입할 때는 프리델 크랍스 알킬레이션 반응을 한다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것이 프리델 크랍스 알킬레이션 반응의 메커니즘인데, 이러한 아이소프로필 클로라이드에다가 AlCl3 써주면, AlCl3는 루이스 산으로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여기서 AlCl4-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탄소 양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탄소 양이온, 이 탄소는 전자 부족하니까 벤젠의 공격을 받아서 이 탄소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탄소 양이온은 세 개의 공명 형태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는 H+가 전자를 주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치환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세 개의 공명 형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리델 크랍스 아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COCl, 우리가 이걸 갖다가 산염화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아실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을 반응시키게 되면은요, 여기서 요 염소가 떨어진 나머지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아실기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특별히 아세틸기인데 이러한 아실기가 바로 이 벤젠에 가서 도입돼요. 그래서 여기 아실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프리델 크랍스 아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똑같이 AlCl3 염화 알루미늄을 촉매로 쓰고요. 방향적 화합물에다가 이 카복실산의 염화물 RCOCl을 써주면은 요 CL이 떨어져 나간 나머지 요 아실기가 가서 벤젠고리에 붙는다. 이 반응에서도 우리가 이 AlCl3가 이 아실클로라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이 AlCl4-가 되면서 바로 이 RCO+라고 하는 아실 양이온이 얻어지게 되고요. 이 아실 양이온이 벤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러한 탄소 양이온이 되고 나면은 세 개의 공명 형태가 있을 거고요. 다시 이 H+가 떨어지면서 치환이 완성된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이렇게 친전자체가 벤젠의 공격을 받아서 반응이 일어나는 이러한 반응들, 특별히 이 프리델 크랍스 알킬레이션과 아실레이션 이러한 반응들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두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써보면, 자, 여기에 R, Cl, AlCl3 이런 조건에서 바로
여기에 이런 알킬레이션 혹은 R, COCl, AlCl3 써주면은 예, 여기서 이러한 아실레이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서 이 조건 그리고 어떤 생성물이 어떠지는가 한번 공부를 해 두기를 바랍니다.